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이번 주는 원불교 여성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함께 살림 100일 기도 소식과 함께 전화 인터뷰로 김명화 여성회장에게 100일 기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구도혼이 담긴 교단 문화재, 고창 연화봉 초당터, 연화산매지의 향토 문화유산 지정 소식과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원불교 중앙교구의 코로나19와 교화 포럼을 함께합니다. 또한 청소년 비즈쿨 평가대회에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은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의 반가운 소식 준비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교법의 사회화와 실천으로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불교 여성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는데요. 원불교 여성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환경을 생각하는 함께 살림 1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의 결재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 교구 여성회는 일제히 함께 살림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각 교구는 특정된 요일에 맞춰 법신불 전에 기도를 올리는데요. 함께 살림 100일 기도는 실천하는 100일 기도라는 주제로 10가지 환경 계문을 1000명의 동참인들이 100일간 지키기로 서약하는 다짐의 시간이며 인류의 무분별한 소비 생활과 환경 파괴를 참회하고 미래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10가지 환경 계문을 살펴보면 냉난방기 사용을 과도하게 하지 않기, 전력 사용 줄이기, 물 사용을 줄이고 수질 오염 막기에 노력하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화학제품 덜 쓰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 과하게 사지 않기, 나에게 넘치는 물건은 이웃과 나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실천 서약 한 가지를 정해 스스로 지키기입니다. 환경살림 10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13개 교구는 배정받은 요일에 기도식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개인 기도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0일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기도식 참여와 함께 10가지의 환경 계문을 유무념 공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환경 계문에 대한 유무념 대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체크합니다. 환경계문 유무념 체크 앱은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100일간의 출석 성적에 따라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에 세계 사업에 희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교구별, 교당별로 가능하며 기도식 참석자들은 교단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체온 체크와 명단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고 착용한 마스크는 기도식 내내 벗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원불교 여성회는 이번 100일 기도를 맞아 집합 모임의 출석보다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한 기도임을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환경계문 10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결재식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함께 살림 100일 기도 해제식은 10월 24일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이뤄질 예정인데요. 함께 살림 100일 기도를 진행하게 된 계기와 자세한 이야기, 김명화 여성회장에게 전화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원불교 여성회 25주년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희 여성의 시작이 어느덧 이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교단의 교화에 도움이 되고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주년 기념대회 및
세미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기도 함께 살림의 기도를 다 함께 동참하면서 10가지 환경 계문으로 저희들이 2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아마 25주년을 맞아 마련하신 이 100일 기도 굉장히 뜻깊을 것 같은데요. 환경을 네. 생각하는 함께 살림 100일 기도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회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네. 임원들께서 각 교당별로 출가 제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주변에 뭐 친구 지인분들과도 함께 건설해서 모두가 함께 10가지 환경 계문을 실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0일 기도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각 교구별로 기도를 진행하는 요일도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일별로 각 교구에서 쭉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은 그래도 감사와 참회와 다짐, 실천 이제 이런 기도문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을 저희가 강조를 하면서 10가지 계문을 이제 유무념 대조법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경을 생각하는 100일 기도인 만큼 환경계문의 유무니엄 대조를 스마트폰 앱으로 체크를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환경계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태주사법이든 뭐 시계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봤는데, 예,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유무념 실천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시대화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저희들이 10가지를 해봤는데요. 네. 첫째 이게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 냉난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 사용도 줄이고 이제 수질 오염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기, 화학 제품을 덜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과하게 사지 않기, 나에게 넘치는 물건은 이웃과 나눠 쓰기,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나만의 실천 서약을 한 개 더 본인만이 정해서 그 서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이제 이렇게 10가지 계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나만의 실천 서약도 역시 환경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주부들은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은 어떤 걸로 정했냐고 하면 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제 자기가 가장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교무님들은 뭐 우리 교당에서는 이제 종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 사용을 좀 줄이기. 또 또 어떤 분은 좀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는데 육식을 그동안에 100일 동안만이라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기. 그냥 육식 1인분은 채식 뭐 7인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환경도 많이 파괴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100일 동안이라도 내가 빨간 고기를 좀 줄이자. 계란까지는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 목표도 정하고 열심히 실천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 함께 살림 100일 기도의 목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전 어르신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을 과연 생활에 얼마만큼 실천하는가. 이 실천하는 것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몸에 좀 습관적으로 배이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작은 것이라도 내 생활에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될 때까지 작은 것 이거 실천해서 뭐 지구가 어떻게 얼마나 클린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실천하는 공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몸에 배일 때까지 우리 그 생활에 젖어드는 그런 목표를 기도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기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지침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네. 코로나19는 또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음, 정말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 코로나가 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 욕심에서 비롯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환경도 파괴가 되고 그 욕심이 점점 이렇게 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 영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철저히 기도도 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본다든지 기도도 할 때도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요즘은 정말 10명 단위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그러나 정성 가득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환경 운동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다짐은 철저하게 하면서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이번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함께 살림 100일 기도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또 기도에 참여한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25주년 기념대회를 10월 24일 충북 단백년 기념관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디데이 100일 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늘 내가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환경 의식에 깨어 있는지 이런 것을 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10개 항목을 책상 앞에 딱 이렇게 놓고 매일매일 그 실천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어플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무년 대조로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도 체크를 늘 하면서 늘 다짐을 하는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닫는 그런 이제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비닐 안 쓰는 거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회용품 쓰지 않고 가능한 한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뭐 텀블러 정도 뭐 빨대 정도 이런 거는 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걸 넘어서 일상생활 모두에서 이렇게 환경에 주범이 되는 것을 내가 정말 가능한 한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는 그런 이제 우리 공부인 신앙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체크하는 다 함께 어울려서 그냥 굉장하게 씩씩하게 막 무슨 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내 집에서 내 생활에서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체크하는 그런 이제 숨은 공부인의 그런 자세가 저는 이제 이번 우리 기도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성공적인 100일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여성회의 함께 살림 100일 기도는 무분별한 소비 생활과 환경 파괴를 참회하고 미래 세상을 위해 다짐하는 기도로 100일 동안의 기도와 10가지 유무니엄 대조를 실천하게 되는데요. 기도에 함께하지 못해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환경 계문을 일상에 대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발자취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사라져가는 향토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있는데요. 교단문화재인 성적 제12호 고창 연화봉 초당터는 대종사님의 구도혼이 담긴 곳으로 연화산매지가 전라북도 고창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연화봉 초당터를 향토문화유산 제13호로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창군은 연화봉 초당터에 대해 종교사적 의미가 드러나는 명칭으로 변경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단은 제83회 원불교 문화재관리위원회를 통해 소태산 연화산매지로 명칭을 변경해 등재하게 됐습니다. 연화봉 초당터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하기 1년 전 칠환 구도의 혼으로 정진, 적공의 산매에 들었던 원불교 성지로서 고창군 관계자는 소태산 연화산매지는 원불교의 대표적인 성지로 향토사적 및 종교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이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지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심원교당의 이도진 교무는 정상훈 교무가 당시 고창 지구장으로 근무하면서 일구월심 정성을 다하는 반면 박도명 교도회장을 비롯한 심원교당 교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기도를 지속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상훈 학교법인 원진학원 교령은 당시 좌산 종법사께서 연화봉이 원불교의 중요한 성지이니 교당을 만들어 관리하라라는 말씀을 받들어 척박했던 성지 땅을 일궜다라며 심원교당 봉불식을 하루 앞두고 교단 어르신들이 교당에 모여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라고 개척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연화산매지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원불교의 역사와 대종사님의 발자취를 함께 보존하고 계승해야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화산매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원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나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연, 재택근무, 무관중 스포츠 중계까지 모두 코로나19로 찾아온 비대면 일상입니다. 종교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중앙교구가 직접 교화,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시대를 위한 코로나19와 교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중앙교구 재가 출가 교도들이 코로나19와 교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교의회 의장단, 교구기획의원, 원무, 출가교육자 등이 참석해 교화 아이디어와 전략을 함께 연마하고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포럼은 남국문 교구기획위원장의 화두, 코로나19와 교화, 조별 코로나19 교화 전략 연마의 시간, 중앙교구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교화 사례 발표, 그리고 금강교당 김교원 교도회장과 어양교당 김태인 여성회장의 감상담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큰 반응을 얻은 화두 코로나19와 교화 발표는 중앙교구가 6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설문은 중앙교구 재가 출가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단순 분석, 속성별 교차 분석,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생활 변화, 외부 활동 변화, 교역 활동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온라인 설교에 대한 생각, 교화 활성화 등을 위한 역점 사항 등이 조사됐고 남국문 위원장은 이를 출가, 재가, 성별 교화 경력 등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어 포럼 참석자들은 각각 편성된 조별로 코로나19 교화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연송 중앙교구장은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교화할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기에 포럼을 취소하기보다는 재가 출가가 함께하는 1회 행사로 축소했다라며 이 포럼을 통해 중앙교구가 코로나 시대에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교화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데요. 특히 젊은이와 아이들은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는 세대죠. 코로나19로 언택트 기술 경험을 쌓아 미래 세대 교화의 발판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는 중소기업청이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비즈쿨 평가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받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가 비즈쿨 활동을 통한 기업가 정신 교육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비즈쿨은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로 청소년 창업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주관 및 후원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는 16년간의 비즈쿨 사업 시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교과와 비즈쿨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과 창업 실습실을 활용한 교육 등 창업 관련 교과 500여 시간, 방과 후 수업 36시간을 편성해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마인드 함양으로 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며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창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무 능력이 신장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창업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전시 공간에 상시 전시하고 판매를 통한 체험 활동을 강화했으며 국제 교류를 통한 창업의 폭넓은 시각 마련, 지역 비즈쿨 학교와 지역 중소기업청 연합 행사, 창업 동아리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시제품의 특허 등록, 익산 광내 중학교 학생들의 체험 활동 실시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창업 실습실을 이용한 메이커스 교육, 가상기업, 멘토링, 창업 교육, 코딩 교육 등을 통한 앱 개발 교육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쳤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는 60여 년 전통의 상업 전문학교로서 꾸준한 학과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올해도 비즈쿨 사업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 고취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즈쿨은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청소년 비즈쿨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꿈, 끼, 도전 정신, 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는 지난 16년간 비즈쿨 교육으로 창업 정신과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능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하며 학생들의 도전 정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6개월에 대해 이제 마라톤을 뛰는데 10km 정도 온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은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문을 닫았던 실내외 관람시설이 재개관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숲과 같은 힐링 공간을 찾는 것도 지친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친 마음을 달래며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